예, 오늘 12월 5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8일 날 그 서울 강남 포스코 타워 역삼 3층 이벤트 홀에서 익스텐디드 BOL 테크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 그 와일렛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이트 그 세미나에 대한 어떤 세부 아젠다를 좀 보실 수 있고, 그거와 관련된 도대체 뭐 하는 세미나냐를 이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인하대학교 최린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3D 나노 융합 소자 연구센터 맞습니다. 센터장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영상 나오셨을 때 BEOL의 이제 그 확장 개념의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진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반도체 공정, 전공정, 부공정으로 나뉘는데, 네, 전공정으로 치면은 전공정 안에서도 FEOL, BEOL 또 나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MOL을 넣는 분도 계신데 네. FEOL과 BEOL로 그냥 크게 나눌 수 있죠. 네. 근데 FEOL이 뭐고 BEOL이 뭔지 네. 좀부터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직접 공정이라면 이제 웨이퍼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왜 웨이퍼를 쓰냐면은 네. 그 웨이퍼가 세마이컨덕터 반도체이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용해서 거기에 전기를 흐르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라는 그런 소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이제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니까, 네. 그 반도체 웨이퍼를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소자를 한 층으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전부 다 배선으로 그 수많은 소자, 네. 이번에 나온 그 애플 칩 같은 경우는 한 요만한 1cm 정도의 900억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들어가죠. 걔네들이 엮는 게 한 20층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소자를 만드는 것, 웨이퍼 위에 만드는 것, 1층, 한 층으로 만드는 것, 그걸 FEOL,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그러고, 네. 그 소자들을 엮는 것들을 BEOL, 백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그러죠. 백엔드 오브 라인. 그럼 이제 주로 BEOL 쪽은 배선. 맞습니다. 배선입니다. 구멍의 비하에 대한. 비하를 뚫고 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연결을 해 나가는 거죠. 수많은. 금속층의 집착, 예, 형성, 예. 그리고 절연층. 그렇죠. 두 가지죠. 절연층, 그러니까 전기를 못 가게 하는 절연층과 전기를 가게 하는 금속층. 그 두 층을 갖다가 엮어서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BOL이 확장이 된다라는 예, 예.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H백,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개념의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컴퓨팅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 산업을 가장 크게 키웠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팅에 필요한 건 폰노이만 구조에서 CPU, 네.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CPU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저장하고 소프트웨어 저장하는 메모리, 네. 이렇게 산업이 커서 이제 각자의 산업을 커왔죠. 이제 메모리는 그 메모리 회사들이 만들었던 것이고, 네. 이제 로직은 이제 분할돼서 팹리스가 설계하고 파운드리가 설계하고 이렇게 발전이 됐죠. 네. 근데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컴퓨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폰노이만 구조로 해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컴퓨팅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수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으로 대표되는 이제 AI를 나는 방식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인데, 결국 그 AI를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게 하드웨어를 갖다가 아예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처럼 만들어가지고 걔네를 갖다가 인공신경망처럼 구축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접근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CPU, GPU 같은 로직과,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런 인공신경망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방식인 거죠. 네. 바로 엔비디아나 지금 현재 그런 어떤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인 겁니다. 네. 근데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게 뭐냐면, 폰노이만 방식 같은 경우는 CPU, 그다음에 메모리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대화가 그렇게 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크게. 네. 그렇지만 인공신경망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도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마른 게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갖다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것이고, 그것의 한 방면을 나온 거, 요즘에 사용하는 그 엔비디아의 칩들 보면 이제 인터포저를 이용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GPU를 놓고 HBM을 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이 통로들을 어떻게 많이 해서 밴드위스를 확보할 것이냐의 그런 어떤 그 발전 방향이 된 것이죠. 그게 보통은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야, 이 패키징 아니야. 예, 어드밴스드 된 패키징 기법이야 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예. 좀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 제목이 어드밴스 패키징이고 제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약간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될 게 왜 그게 어디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 칩백이라는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공정에서 만들어주고 전공정의 TSMC라는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게 거기서 만들어질까? 저도 그래서 이 흐름을 갖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것은 패키징 단에서 했던, 그러니까 기존의 패키징이라면 그 칩을 만든 이후에 이 칩서부터의 시그널을 갖다가 외부로 빼줘서 그게 뭐 PCB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하나, 그리고 파워를 넣어주기 위한 것, 그리고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주는 것. 이제 요게 패키징의 기본 개념이었는데 네. 이 개념이 아니고 네. 칩과 칩에 얼마나 많은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어서 연결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인 거죠. 네. 근데 결국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졌던 일이냐면은 전공정에서는 BOL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BOL에서 이루어졌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층이 넘는 층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 20층을 만들어야냐면은 소자가 한 층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소자가 한 층이기 때문에 네. 소자에다가 우리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소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층을 올리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얘기한 폼 노이만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구조. 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이게 또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단일 다이에서 맞습니다. 뭔가 꽉꽉 채워넣으면서 스케일링을 하는 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네,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한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공정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많이 얻어왔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핏을 얻는 게 네. 소자 회사의 그 발전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걸 줄이기도 우선 힘들어졌고 그러려다 보니까 뭐 EUV라는 엄청난 비싼 툴들도 뭐 몇십 대를 갖다 놓고 써야 되고 네. 이러한 상황이고 네. 이런 것을 갖다가 줄여서 했을 때는 우리가 펑션이라는 게 계속 칩에 들어가는 펑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네. 한 다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다이 사이즈가 커지면 문제가 뭐냐면 수율이 급속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벌릴 때마다 비용도 엄청나게. 맞습니다. 예. 수율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만들었을 때 그런 어떤 비용 코스트라는 게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예. 근데 코스트도 좀 낮추면서 현재 만들기 어려운 것도 좀 해소를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방향들, 전공정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얘를 갖다가 펑션별로 분할을 해서 만들고 그 분할하는 것을 후에 붙여보자라는 것이 됐고 이제 그것이 그래? 칩을 잘랐으니까 자르면 패키징이다. 그래가지고 어드밴스 패키징이라 이름이 된 것이고 그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 건데 이것의 기본 개념은 백엔드 오브 라인의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붙이려면은 이게 IO가 BOL급의 IO. BOL은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리소그라피를 통해서 만듭니다. 네. 그 리소그라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준, 그 수준까지는 내려가기는 어렵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져야지 그렇게 연결을 잘라서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칩을 별도로 다 만들어 놓고 붙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붙이는데 이제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제품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AMD 뭐 이런 데서. 예, 맞습니다. 그 요즘에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제품이 이제 AMD 젠의 이제 Vcache라는 것인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CPU를 만들 때 가장 CPU를 만든 사람의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SRAM입니다. SRAM. 그러니까 SRAM이라는 거는 메모리지만 로직 공정이랑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로직하고 같이 만들죠. 근데 문제는 얘가 트랜지스터를 6개나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죠. 예,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가 커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빼내고 싶은 게 굉장한 소원이죠. 근데 여태까지는 BOL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I/O가 보장이 됐는데 얘를 빼내가지고 플레이스라는 방법, 얼라이먼트라는 방법을 쓸 때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기술이 계속 그렇게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띄워가지고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이는 방식으로 되게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인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도 BOL의 확장판이다. 맞습니다. 라고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걸 패키지로 볼 수 없다라는. 예, 패키지 회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패키지 회사 쪽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왜 TSMC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냐면 칩과 칩을 만들 때 오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칩의 뭐 성능과 어떤 수율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누군가가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붙이는 과정에서의 페일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갖다 누군가 책임을 져줄 수가 있는 것이야. 이 칩이 잘못된 것이야, 아니면 붙이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기 전에서는 아웃소스로 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HBM에도 이제 조만간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갈 거고 현재도 뭐 어쨌든 뚫고 붙이고 하는 쌓고 하는 이 본딩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패키징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BOL의 확장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다. 과연 이거를 오사트에서 과연 할 수가 있게 HBM을 만드는 공정을 외주를 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결정은 제가 보기엔 이 붙이는 공정의 수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 예전에도 한번 우리 채널에 나오셔갖고 후면의 전력을 공급하는 BSPDN 공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이런 익스텐디드 BOL의 어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일 이걸 갖다 드라이브에 나가고 있는 프로덕트는 AI 를 위한 가속기입니다. H100이라고 불리고 이제 GB200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놓고 인터포저의 GPU와 그 다음에 HBM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I/O를 갖다 확보하기 위한 것. 이제 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면, 더 많은 I/O를 갖다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럼 훨씬 더 빠른 가속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GPU와 HBM을 그냥 바로 다이다이로 붙여서 많은 저희 I/O를 갖다 확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전력을 뒤로 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게 가능해지려면은 이제 전력을 갖다가 뒤로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전력뿐만이 아니고 이제 BSPD에는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BSS라고 해서 백사이드 시그널링으로 시그널도 뒤로 빼줘야 돼요. 시그널도 밑으로 빼면 그래야지 그냥 단순히 얘와 얘를 갖다가 두 개를 붙이고 이쪽에는 파워만 준다면은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음에 붙이려면 시그널도 뒤로 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기존 상태로 그냥 붙이기 위해, 그러니까 기존 상태로 이 공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전력이 뒤로 안 빠져 있으면은 직접 붙이기는 좀 어려운. 붙이긴 붙여죠. 왜냐면은 그렇게 붙일 때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주위에서 볼 거냐, 그것은 뭐냐면 이게 웨이퍼 투 웨이퍼냐, 다이 투 웨이퍼냐, 다이 투 다이냐라는. 근데 이게 어떤 거의 대체 개념이 아니고 얘네들이 각각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웨이퍼 투 웨이퍼로 가서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다이 사이즈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HBM 같이 다이 사이즈가 붙이는 애들이 다 똑같으면은 웨이퍼 투 웨이퍼로 그냥 수율이 보장된다면 훨씬 좋죠. 아까 AMD V3D 캐시 뭐 이런 것들은 다이와 다이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그러면 웨이퍼 투 다이로 붙이는 겁니다. 웨이퍼 투 다이라든지 아니면 다이 투 다이를 하든지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AMD 제품이 나온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SL그룹은 왜 한 층만 붙이냐, 더 여러 층을 붙이면 더 좋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온 제품은 아닙니다. 1세대가 나왔을 때는 로직 다이에다가 SRAM을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됐고 2세대 이번엔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D램을 갖다 만들고 다이에다가 그다음에 로직을 위에 붙이는 형태를 했죠. 아주 그게 재밌는 상황인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여기서 다 저기서도 컨퍼런스에서 다루시겠지만 이 붙였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서멀의 문제입니다. 열 발생의 문제죠. 그러니까 로직도 그렇고 뭐 메모리도 발생하죠.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로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잘 만들면 많이 안 발생하는데 잘못 만들면 많이 발생해요. 그 열을 잘 이건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빼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는 쥐약입니다.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뭐 블랙웰에 대한 어떤 발열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뭐 서버 렉 그거는 렉 그러니까 뭐 그 열이 나는 걸 갖고 이제 뭐 이걸 붙여놓는 렉을 좀 개조해서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이 칩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은 결국은 이 1층에 소작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예, 그걸 어떻게 빼주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열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걸 빼기가 쉬운 구조가 로직을 갖다 위로 빠지기가 더 쉬우니까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번에 바뀐 게 아닐 거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3D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난로가 여러 겹이 된다는 겁니다. 난로를 한 겹으로 옛날에 끝내고 이게 단순히 이거 빼는 문제였는데 네. 이제 인터커넥터 IO를 늘리는 건 좋은데 IO를 늘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발생하는 열은 난로가 여러 층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뺄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전반적으로 좀 요약해보면, 이제 칩 제작이 점점 소형화되면서, 그러니까 스케일링, 그러니까 칩 간 선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만들기도 어려워졌고, 예. 칩 하나에 여러 기능을 넣다 보면 칩 따위 면적이 커지니까 예. 이 수율이 떨어졌을 때 이 버리고 이러면 비용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고 붙이는데,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칩넷이라는 개념이죠? 그건 칩넷이고, 예. 뭐 또 어떤 거는 칩 위에 그냥 또 메모리를 갖다 붙인다거나, 예.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위에 로직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성능과 이제 비용 측면에서 절충점이 이제 생기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성능을 우리가 담보를 하려면 IO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걸 나눠 가려면은, 그러니까 BOL에서 개런티하는 수준의 인풋 아웃풋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잘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잘라서 붙여 나갈 수가 없는 거죠. IO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직접 컨택을 할 수 있는, IO도 늘려야 되지만 컨택도 직접 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HBM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범프를 쓰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범프의 사이즈 때문에 이 통로를 갖다 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당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수천 개 정도, 수천 개 정도, 그 정도가 한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잘 붙여야 된다. 근데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범프로서 붙이고 있지만 이제 그게 곧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은 이제 카파를 사용하니까 구리와 구리가 그렇죠. 막 카파와 카파가 붙으니까 카파와 카파가 어떻게 잘 붙게끔 기를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잘 붙게끔 여기를 갖다 표면을 갖다가 옥사이드도 그렇고 카파도 그렇고 리셋을 시키고 카파를 깎고 CMP를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얘를 여러 겹으로 붙어 나가려면 이제 백사이드를 갖다가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력 그렇죠. 그럼 남은 실리콘이 꽤 두꺼운데 그걸 어떻게 그라인딩해서 갈아낼 것이냐. 그걸 갖다 어떻게 또 깎고 카파 리비를 하고 거기 카파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얘네들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설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머를 갖다 이루어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 놈인지 죽은 놈인지 모르고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기 시작하면은 수율은 곱하기로 떨어져 볼 수밖에 없으니까, 산 놈과 산 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산 놈인지 안 놈인지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테스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메트롤로지로 형상만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다이를 그걸 직접 어떻게 해야 되나? 웨이퍼 상태에서 그냥 찍어야 되나? 다이 상태로 찍는다라는 그런 발전 방향도 있고, 또 이걸 이제 어떤 인터페로미터나 이런 걸 형상만 봐가지고 형상이 저런 형상이면서 죽었다 살았다로 하자는 방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 그 세미나에서는建築 기술에 대한 것도 여기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카파와 카파를 붙일 때 이게 지금 구리를 어떻게 이제 잘하게 도금 관련된 이게 전문가분도 나오셔갖고 구리 도금에 관련된 것도 이제 하고, 또 구리를 CMP하고 나서 이 두께 측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두께 측정하는 회사도 나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EDA 회사에서 하나 나와서 어떻게 열을 잘 방출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도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칩넷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칩이 뭐 다양한 칩이 붙으면 이 어떤 그 사이클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 주파수 진폭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IP 인터커넥트 기술에 대한 내용도 저희 세미나에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좀 와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전체가 다 BOL이라고 부르고 이걸 표현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IO의 숫자에 따라서 IO의 숫자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오사트로 갈 영역이 있고 거기도 이제 커질 겁니다. 그 시장도 매우 커질 것이지만 이제 BOL을 익스텐디드 하는 개념의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고,
양쪽이 다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패키징이나 오스타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게 아십니다. 마지막에 어디 예. 마무리를 잘 하시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칩의 발전 방향은 네.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예. 거를 저희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세미나에서도 그걸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예.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저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이맥에서도 이제 CMOS 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여러 나라나 여러 방향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팅 방식이 바뀌면서 그 부품인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보기엔 어떤 변곡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